아침에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는 순간 목덜미가 돌처럼 뭉치며 뒤통수가 지끈하고 시야가 빙글 돕니까? 세수를 하고 돌아서는데 어깨가 타는 듯 당기고 가슴이 답답해 한 발 떼기도 겁나시나요? 화장실 다녀온 뒤 계단 앞에 서면 무릎이 칼로 베인 듯 욱신 종아리가 쥐어오르며 발바닥 감각이 미끄러지는 느낌에 난간을 본능적으로 더 꽉 잡게 되시나요? 오늘 밤 7분만 바꾸면 다음 달 그 불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따라하기 쉬운 7분 순환 루틴의 원리와 안전 요령,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유용한 소식들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차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한서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새벽 화장실 다녀오다 휘청했어요. 그 뒤로 계단이 무서워졌습니다. 아침에 어지럽고 손이 저릿합니다. 병원에선 큰 이상이 없대요. 낙상과 어지럼은 밤 습관과 순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에 단 7분 아래에서 위로 순환을 깨우고 기상순간의 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면 영상 중간에 한 번, 끝에서 한 번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먼저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김영자 어르신은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지냅니다. 새벽엔 시장에 나가 장 보던 습관이 남아 요즘도 알람이 울리면 5시에 눈이 떠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침대 옆 슬리퍼에 발을 넣고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변기에서 일어나 방향을 돌리는 순간 시야가 한번 찌그러지듯 흔들리고 오른쪽으로 몸이 살짝 쏠리며 왼쪽 발바닥이 비닐처럼 미끄러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난간을 더 꽉 잡아도 심장은 벌써 두근, 목덜미는 딱딱하게 굳어 있죠. 어느 날은 새벽 2시 반 욕실 문틀에 어깨를 쿵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멍이 든 어깨를 쓰다듬으며 내가 약해진 건가 하다가도 아침에 내려가야 할 세 층 계단이 떠오르면 발끝이 먼저 얼어붙습니다. 병원 검사는 급한 건 없다였지만 집에 돌아와 양말을 벗으면 종아리에 깊게 눌린 고무 자국이 한참을 안 지워졌습니다. 그날 밤 김 어르신은 침대 옆 협탁을 정리했습니다. 물 한 컵, 작은 스탠드, 그리고 7분이라고 적힌 알람 타이머. 첫날은 발목 까치발 뒤꿈치 동작만 겨우 20회. 둘째 날은 종아리 쥐어짜기를 보태고 셋째 날엔 옆으로 돌아앉아 30초 기다리기까지.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 화장실 길에 휘청임이 없어졌고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양손으로 잡던 습관이 한 손만 가볍게 얹는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욕실 앞에 간접등을 달고 침대 발치에 러그를 치웠습니다. 크게 한 건 없어요. 그냥 밤 7분이랑 아침 7초만 천천히 했죠. 김 어르신은 진료실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혹시 또 비틀거리면 어떡하지가 먼저였는데요. 이젠 숨 한 번 고르고 발목부터 움직인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대전 변동동의 박만수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30년 몰다 은퇴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주말이면 목공소에서 조그만 선반을 깎곤 했죠.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오른손 검지와 엄지 사이가 찌릿하게 저리면서 컵을 놓칠 때가 생겼습니다. 아침에는 특히 더 심했습니다. 주전자를 들다 싱크대에 텅 하고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 손을 내려놓고 한참 서 있을 때도 있었죠.
혈압은 낮에는 괜찮은데 아침 기상 직후엔 150을 넘나들고 30분 후면 다시 내려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위험한 소견은 없다. 무리하지 말고 지켜보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박 어르신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단 초입에서 늘 첫 발을 내딛기 전에 2번 멈칫했고 시장길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가 바뀌어도 다리가 먼저 안 나갔습니다. 그 즈음 손녀가 준 메모지가 책상 위에 붙었습니다. 할아버지, 잠들기 전 7분. 그날부터 아내와 같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4-2-6 호흡을 맞추고 누운 채 발목 펌핑 30회, 종아리 쥐어짜기 20회. 허리는 무릎 좌우 흔들기로 부드러움만 챙기고 목 반원은 통증 없는 범위에서만. 무엇보다 옆으로 돌아앉아 30초 숨 고르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박 어르신은 벽시계 초침에 맞춰 호흡을 세보았습니다. 이상하네. 아침에 세면대 앞에서 머리가 붕 뜨는 느낌이 덜하네. 둘째 주 작은 수첩에 점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전 어지럼 63, 계단 첫발 불안감 74, 손저림 53. 셋째 주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경사로를 일부러 골라 내려왔습니다. 예전엔 심장이 먼저 빨라지던 길이었는데 이번엔 발목부터 리듬을 줬습니다. 왼발 뒤꿈치, 오른발 까치발. 숨 크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진료실에서 박 어르신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루틴이 거창한 건 아니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지 않는 것, 발목부터 깨우는 것, 그 2가지만 제대로 지키니까 아침이 덜 무섭습니다. 손저림이 아예 없진 않지만 컵을 놓치는 일은 한 달째 없습니다. 왜 밤 7분이 필요할까요? 밤 동안 우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아리, 골반, 흉곽, 목 주변이 굳기 쉽고 하체의 체액이 정체됩니다. 이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요동치고 뇌로 가는 혈류가 흔들리며 현기증이 쉽게 생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첫째, 아래에서 위로 순환을 깨웁니다. 종아리와 발목이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큰 호흡으로 흉곽을 열어 심폐-뇌로 가는 순환을 돕습니다. 셋째, 기상 직전 전환 동작으로 혈압 변화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단, 최근 골절 수술, 불안정한 혈압, 자주 쓰러지는 어지럼이 있던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이제 잠들기 전 7분 순환 루틴을 설명드립니다. 힘들면 개수는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첫째, 준비 30초입니다. 침대 끝에 편안히 앉습니다. 허리를 살짝 세우고 어깨에 힘을 놓습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춘 뒤 입으로 6초 길게 내쉽니다. 3번 반복합니다. 목과 턱에 힘을 풀고 눈썹 사이에 긴장도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 잘 쉬자, 내일 아침을 편안히 준비하자, 마음속으로 짧게 다짐합니다. 둘째, 하체 펌핑 2분입니다. 누운 자세로 전환합니다. 발목을 까치발 뒤꿈치로 번갈아 움직이며 리듬을 탑니다. 종아리 근육이 위로 혈액을 밀어 올리도록 돕는 동작입니다. 이어서 양손으로 종아리를 가볍게 감싸 발끝에서 무릎 방향으로 쥐어짜듯 천천히 올려줍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강도를 낮추세요. 하체 온기가 올라오는 느낌, 발끝의 감각을 잠시 관찰합니다. 따뜻해진다.
맥동이 느껴진다 같은 몸의 신호를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셋째, 골반 허리 이완 1분입니다. 무릎을 세우고 좌우로 천천히 흔듭니다. 허리와 골반 깊은 곳의 긴장을 풀어 아침 첫 걸음의 경직을 줄입니다. 가능하면 엉덩이 들기를 작게 10회, 23cm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허리가 불편한 분은 생략하세요. 움직임은 큰 범위보다 부드러움이 우선입니다. 호흡은 늘 길게 통증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넷째, 흉곽 호흡 확장 1분입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쭉 올리며 갈비뼈가 넓어지는 느낌으로 들이쉽니다. 내쉴 때는 어깨에 힘을 길게 빼며 아래로 내립니다. 5번 반복합니다. 들숨은 4초, 날숨은 6초로 길게 가져갑니다. 가슴이 앞, 옆, 뒤로 동시에 넓어진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호흡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흉곽이 열리면 심장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일하고 목과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이 내려갑니다. 다섯째, 목어깨 이완 1분입니다. 어깨를 으쓱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회, 내쉴 때 더 길게 힘을 뺍니다. 이어서 목 반원을 그리듯 오른쪽으로 5회, 왼쪽으로 5회 천천히 돌립니다. 과하게 젖히지 말고 통증 범위 안에서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귀와 어깨 사이 거리를 길게 만드는 상상을 하며 턱을 살짝 끌어당겨 목의 뒷면을 길게 유지합니다. 이 구간에서 어지럼이 느껴지면 즉시 범위를 줄이거나 중단합니다. 여섯째, 기립전 단계 1분입니다. 옆으로 돌아 누워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고 천천히 앉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목 펌핑을 가볍게 반복합니다. 어지럽지 않은지 확인하며 심호흡을 2번 더 합니다. 이 과정이 아침에 7초를 바꿉니다. 급하게 서지 않기, 오늘의 핵심입니다. 필요하다면 침대 옆에 손잡이를 마련하거나 벽을 손끝으로 가볍게 짚을 수 있게 배치하세요. 일곱째, 기상 30초입니다. 벽이나 침대 프레임에 손을 가볍게 대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일어서자마자 무릎을 작게 굽혔다 펴기를 5회. 호흡과 함께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제 준비 끝. 밤 7분이 아침 7초를 바꿉니다. 이 루틴을 매일 하다 보면 밤의 몸은 더 부드러워지고 아침의 전환은 더 안정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은 동작 수를 절반으로 줄여도 좋습니다. 통증이 올라오는 동작은 과감히 건너뛰어도 됩니다. 우리 목표는 몸을 벌주는 훈련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편안하게 하는 준비입니다. 이쯤에서 사연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2주 후 김영자 어르신은 새벽 화장실 동선에서 휘청임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상전 발목 펌핑이 제일 도움됐어요. 3주 후 박만수 어르신은 계단 앞 망설임이 줄고 일어나기 전에 심호흡 2번만 해도 어지럼이 다르게 느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밤 7분과 아침 7초를 매일 했습니다. 힘든 날엔 개수를 반으로 줄였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실천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금기를 3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벌떡 일어나지 않기. 누운 자세에서 바로 서면 혈압 변화가 커집니다. 옆으로 돌아앉는 과정을 거친 뒤 잠시 앉아서
발목 펌핑과 심호흡을 하고 일어서세요. 둘째, 목 과신전 금지. 목을 과하게 젖히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흔들려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원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만. 셋째, 통증 유발 범위를 넘기지 않기. 통증이 올라오면 강도를 낮추거나 건너뛰세요. 최근 골절 수술, 불안정한 혈압, 자주 쓰러지는 어지럼이 있던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개인에게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루틴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생활 요령을 덧붙입니다. 첫째, 환경을 바꾸세요. 침대 옆에 여유 공간을 만들고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두세요. 손이 닿는 곳에 벽이나 안정적인 가구가 있도록 동선을 단순화합니다. 둘째, 시간 알림을 고정하세요. 잠들기 전 세면대에서 손을 닦는 순간을 루틴 시작 신호로 정해 자동화합니다. 셋째, 호흡 길이를 먼저 지키세요. 들숨 4초, 날숨 6초만 유지해도 몸의 긴장도가 달라집니다. 넷째, 수분과 수면 위생을 챙기세요. 저녁 늦게 과음과식은 피하고 잠자기 23시간 전 식사를 마칩니다. 다섯째, 기록하세요. 달력에 체크를 남기면 2주 후, 3주 후의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발목 부종, 일어나기 전 어지럼, 계단 불안감 같은 체감 지표를 10점으로 적어보면 동기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낙상 위험을 줄이는 작은 팁도 드립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우선 침대 위에서 발목 펌핑과 심호흡을 2번 하고 옆으로 돌아앉아 30초 대기 후 일어서세요. 통로에는 간접등이나 발광 센서를 설치해 눈부심 없이 바닥이 보이게 하세요.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물기 제거용 스퀴즈를 두어 바닥을 즉시 말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문턱이 높다면 경사 매트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밤새 발이 차갑다면 얇은 보온 양말을 사용해 발끝의 순환을 돕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밤 7분, 아래에서 위로 순환을 깨우는 준비 호흡과 하체 펌핑, 골반 허리 이완, 흉곽 확장 호흡, 목 어깨 이완, 그리고 기립 전 단계. 아침에는 7초 옆으로 돌아앉기 발목 펌핑 심호흡 후 천천히 일어서기. 이 2가지만 지켜도 아침의 어지럼과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2동작, 내일은 3동작, 모레는 4동작. 꾸준함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시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사연들을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7분 도전 1일차라고 남겨보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오늘 밤 7분으로 바꿔봅시다. 이 영상은 건강생활 루틴 안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기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치료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